박승욱 선수가 일주일 잘 버텨줬는데 감독님 성향상 아마 계속 좀 베테랑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박승욱 선수가 지난주 수비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또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또 바꿀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약간 가벼운 얘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방금 그 유병재 롯데영웅가 혹시 보신 분 얼마나 계신지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제가 방금 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보신 분 혹시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 스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오칠국 스프님 보셨네요. 네, 되게 재밌게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래는 박찬영 선수 네 박자가 제일 찰떡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립은 정철원 선수 중간 개투, 이게 반지의 제왕 얘기가 나 요즘 꿈도 못 꿨는데 중간 개투래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중간 개투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는 사람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참 재밌게 본 것 같고, 정철원 선수 거를 처음처럼 티아라 노래 부르던데 되게 그 정철원 선수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폼생퐁사 다음으로 세컨 등장곡으로 틀 것 같기도 한 정도로 되게 잘 어울리던데, 아무튼 좀 재밌게 본 것 같고, 참 흥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아무튼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장찬현님 반갑습니다. 육계장님 반갑습니다. 송국희님 반갑습니다. 많이들 유병재 씨 거 보고 오셨는데, 네, 그 또 아버님 성함이 유인자 구자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 팀에도 또 인구가 있었죠. 갑자기 네, 인구사 와라 인구 롯데 인구 롯데 인구. 네, 우리는 또 인구 하면 잊을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최우재님 어센틱 좋아하시나요? 푸페 좋아하시나요? 어센틱 좋아합니다. 저 광고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 올해 푸페 재질이 안 지키도 하고 제가 푸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푸페 2개 있나? 3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 동백은 재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그 지금보다 아펙 디자인의 원정 어센틱 푸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최동원 선수 복각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푸페는 푸페니까. 작년 동백이 진짜 예쁜 게, 저도 원래 생각이 없다가 그 떨이 할 때 실물 보고 그 광택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실제로 달랐거든요. 그 작년 동백 같은 경우에는 후페하고 어센틱이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세로 선이 있고 없고가 사실상 디자인이 달랐어요. 근데 세로 줄이 있고 광택이 있으니까 되게 이뻐가지고 제가 실물 보고 이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자, 일단 이인구 선수 또 추억해주시는 분들 많고, 그 이인구 선수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인구 선수 공구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김주찬 선수가 그 1루로 나왔고 중견수가 B였었죠. 중견수가 왜 B였었지? 맨 처음에 분명히 이승화 선수로 시작을 했다가 못해가지고 그래 누가 부상을 당했나? 그래가지고 이인구 선수가 거의 주전 중견수로 나왔던 시즌이 2009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수근 선수는 2008년에 잘하다 사고 쳐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죠. 김민성 선수가 저때 또 되게 젊은 시절 귀엽던 시절인데 잘했었고, 그렇고 세리란이 동백 뷔페 또 저보고 사셨다고 하시고, 형지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고, 홉저근이 자수마킹 되면 살 텐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롯데온으로 자수형 이어마킹지를 사가지고 셀프 마킹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준 선수도 2009년에 잘했죠. 아무튼 갑자기 이제 유병재 씨 아버님 성함이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나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유병재 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에 저의 이정을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준 선수도 한때 참 잘했었는데 코어가 훨씬 낫죠, 형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킹지가 원래는 진짜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수단 전부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자수마킹 돼 있는 유니폼을 팔았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참 나중에 재고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폰터뷰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해리님. 네, 폰터뷰는 못 봤고, 사이즈도 115까지 있어요. 사이즈는 저가 점점 커지고 있긴 한데 지금 110을 사고 있습니다. 110을 사고 있는데 더 큰 사이즈를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그 형지도 120 까지 있지 않나요? 12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형지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 주제가 명확히 있진 않고요. 일단 제 이번 주 일정을 좀 얘기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얘기들 좀 주고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7월 31일 NC전에 제가 직관 예정이고요. 이날에는 그 데이비슨 vs 이준혁 선수라고 합니다. NC는. 이준혁 선수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선수여가지고 찾아볼지. 이준혁
안 넘어가노? 자, 딱히 어떤 기록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준혁 선수 거의 대체 선발이 아니고 2003년생의 선수고 올 시즌 기록이 거의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올 시즌 2번 나왔고 5월 3일에 롯데전 9원으로 나와서 1.2이닝 동안 1실점, KT전 5월 5일에 나와서 1이닝 동안 2실점인데 이 참 쎄하죠. 우리 팀이 전형적으로 이런 처음 본 투수한테 약한데, 그리고 이 이준혁 선수가 NC 1라운드 선수입니다. 22년 2차 1라운드예요. 전체 10순위니까 분명히 이런 포텐셜이 있는 선수이면 분명하다는 얘기니까 좀 무서운 것 같고, 데이비슨 선수는 딱 뭐 5이닝 1, 2실점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화요일 수요일 경기에 따라서 또 불펜을 얼만큼 아끼냐에 따라 가지고 목요일 경기가 어떻게 되지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체국 소포님 엔젤 원준이 합류한 게 클 것 같아요. 아, 최원준 선수. 저 오늘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그 기아 NC 3대3 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바로 NC를 상대하니까 이우성, 최원준, 또 누가 NC로 갔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래도 제법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이동을 많이 했는데, 어디 보자. 일단 이우성, 최원준 선수하고 누가 갔노? 아, 홍정표 선수까지. 그러니까 당장 그 1군 선수들이 NC에 바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리즈 연이어가지고 이 선수들을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또 재밌는 트레이드가 나왔고, 우리도 뭐 트레이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뭐 전에도 그랬지만 트레이드 불펜, 그러니까 승리조급 불펜 구할 수 있으면 출혈 감수 가능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잖아요, 불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마음이 아프고 출혈이 있어도 승리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4인방 홍정 최김 더하기 한 명 해줄 선수만 구할 수 있다면, 네, 출혈 감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장두성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선수는 보통 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예, 보통 얘기가 안 나오고, 황성빈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그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빠져나는 게 배달 1, 2, 3호기 겹치니까 한 명은 보낸다인데, 황성빈, 장두성, 김종국 얘기잖아요. 이건 그냥 완전 제 생각이다. 아, 홉조그님 또 멤버십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조세진 선수 지금 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 받을 것 같고, 최우재님이 기자님하고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 선수는 보통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트레이드가 안 되고, 근데 뭐 3명이 겹치니까 올 시즌 끝나고라도 뭔가 바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OST님 감사드리고, 요거는 저는 한 명을 일단 지킨다면 저는 황성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대체가 되는 자원이 있냐인데, 물론 그 계산이 서는 거는 장두성, 김용규 선수가 훨씬 좋은데,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팀에 없고 리그에도 없어요. 황성빈 선수 같이 좀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는. 그렇고 조세진 선수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트레이드 불가일 것 같은데, 왜냐면 김민석, 추재현 보낸 이유라서. 추재현 보낸 이유고, 장타력 있는 중견수 자원인데 군대 인재 갔다 와서 같이 최저점인데 지금 보낸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떤 불펜 카드를 진짜 납득할 만한 카드가 아니면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너무 가치가 낮은 상황이라 가지고 보낼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트레이드는 안 나옵니다. 근데 팀 상황이 뭐 누가 어찌 됐건 간에 승리조 불펜을 구할 수 있다면은 뭐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트레이드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트레이드 오늘 기아 NC도 무슨 말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는 게 말 흘려 나오면은 트레이드 성사가 안 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오는 게 트레이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야구 없는 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다하는 재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트레이드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승리조건 불펜 구할 수 있으면은 출혈 감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내면 안 아까운 선수는 없죠. 네. 그리고 박주영 따는 미국에 다시 가셨나요? 사실 트레이드보다 데이비슨 선수 교체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죠. 도박을 걸어 볼 만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이건 결국은 트레이드 아니면 데이비슨 교체인데, 트레이드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트레이드보다는 높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에 미국에서 많이 풀린다. 위커슨 선수는 사실은 올해 별로 안 좋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구위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리 선수가 메이저에서 안 좋긴 한데 뭘까요? 그 NC가 보류권 안 해놨나요? TBS 시대에는 구위형이 맞다. 그리고 지금 리그에 잘하는 투수 보면 다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니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쵸? 페리 선수 보류권 있죠. 보류권 있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트레이드 얘기는 사실 일반 팬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스몰 토크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리 선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갔군요. 그 정도 계약 규모가 있는 선수였으니까 미국에 돌아갈 때도 가진 않을 거고 트레이드는 최우진님 말씀대로 일반 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밖에 새 나가면 그게 트레이드인가요? 그냥 스몰 토크로 하는 거죠. 아무튼 트레이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의 기조는 출혈을 감수해볼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은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31일에 저가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토픽으로 가면 일단 내일은 내일 경기 볼게요. 내일 7월 29일 NC전 수요일 로건 vs 박세웅인데 로건 선수가 우리 팀하고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로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팀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로건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불안한데 로건 첫 만남. 더구나 좌투수입니다. 찜찜한데 찜찜합니다. 로건 키가 190cm네요. 190 거인 자완 겁나는데 불안한데 구속이 안 빠르면 더 무서운데요. 구속이 안 빠르다? 더 겁나는데? 오히려 더 겁나는데요? 차라리 구속이 빠른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로건 선수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최근은 안 좋습니다. 그 직전 경기 KT전 굉장히 안 좋았고요. 4이닝 8실점. 그리고 그 전 경기인 삼성전 5이닝 4실점인데 이게 더 불안한데? 두 경기를 진짜 못 했으니까 다시 잘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또 그놈의 허위 징크스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세웅 선수는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고 직전 등판이 키움전이었는데 키움도 지금 방망이에 올라왔으니까 뭐 키움이라 가지고 잘 던지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아닌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은 좀 멘탈적인 문제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확실히 얻어가지고 잘 해낸다면 가장 좋겠죠. 바비초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직관하기에 3루 외야석 어떤가요? 이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건지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걷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은 3루 외야 쪽 사람이 막 붐비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내야로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사람이 덜 붐비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기는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몰라가지고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도 거의 3루 외야나 3루 상단으로만 가는 게 그쪽이 더 자리가 널널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디 보자. 데이비슨 교체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승부수를 걸 것 같아요. 팀에서. 왜냐면은 어찌됐건 더 높은 데를 보려면 더 좋은 투수가 필요하니까 그렇고 크보 오픈에서 이번 주 롯데 5승 예상하던데 근데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또 엎어지고 그냥 4승 2패를 목표로 해야 더 좋은 결과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위닝 시리즈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비슨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데이비슨 이제는 교체 승부수 걸러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3위 자리가 위태위태하다가 그래도 조금 지금 벌려놨잖아요. 벌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보다는 지금 또 그럴 수 있는 게 박세웅 선수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 그 다음에 나균환, 이민석 계산서는 피칭 이어짐이다 보니까 데이비슨 선수가 빠져도 그래도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를 지금 교체하는 어떤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세웅 선수가 계속 안 좋으면 이거를 못할 것 같은데 박세웅 선수가 직전 등판같이 잘해주면은 그 데이비슨 선수가 교체돼서 빠지는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부진하고 안 부진하면 제가 야구의 신이죠. 그냥 물론 그런 게 좀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제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잘 할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징크스라는 게 묘한 거죠. 네, 그냥 괜히 뭘 해도 내 때문인 거 하고 보통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내 때문인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리고 JB킴님 인터뷰 때 유광남이 생각이 많이 발전됐던데 네. 그치 얼굴가 지났구나. 그럼 비자 받고 3통 정도 2주는 걸리겠네요. 네, 2주는 걸리겠네. 최우진님 혹시 현장에 계신가요? 계속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현장 쪽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지인들 중에서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고급 정보 감사드리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 2등 3등 정도 업색 가능. 근데 그 옛날 야구는 아니니까 2등 정도는 해야지. 2등은 해야지 한국 시리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최우진님 현장은 아닌데 기자분들하고 선수분이랑 알고 있다. 그러면 현장을 아시는 거네요. 네, 현장하고 아시는 관계가 있으신 거네. 아무튼 고급 정보 감사드리고요. 어디 보자. 승하고 패하고 비교 승이 더 많으면 패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 승패맞이 말씀하셨구나. 현 시점 목표는 1인가요? 그러니까 승차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한테 지금 그 에이스 투수한테 너무 지금 호구가 잡혀 있는 관계로 그거를 깨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까지 공략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좀 쉽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데이비슨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참 열심히 하고 팀 분위기도 잘 만들어 주는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폰세 선수하고 나균환 선수가 맞붙은 적이 있을까요? 올 시즌에? 한 번 붙었나요?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붙었던 것 같은데 뭐야 잘못 들음. 그렇고 어디 보자. 과거부터 여러 팀들에 한 번 붙었죠. 네, 제 기억으로 한 번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겼나요? 그러니까 폰세 선수는 생각보다 공략을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완전 꽁꽁 묶이진 않았고 점수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이겼고 점수를 아예 못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되게 시즌 초에 붙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와이스 선수한테 완전히 묶여있죠. 그 이호준 선수 3루타 2번 친 완전 시즌 극초반이군요. 데이비슨 선수가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인데 근데 사실 이게 데이비슨 선수 월드시리즈 승리 등판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본인도 로테이션에 있다가 등판을 한 게 아니고 깜짝 등판이라 가지고 물론 그것도 경험이랑 큰 경험이긴 하지만 그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 실력에서 좀 아쉬운 게 더 지분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단을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렇고 자 일단 데이비슨 선수 얘기를 벗어나야 되겠네. 벗어나야 되겠고 네이 선수 그쵸. 어제 좀 공략을 했죠. 전준호 선수 잘 쳤고 그 다음에 한태양 선수도 안타 한 개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광남 선수도 안타 2개 만들었는데 네이 선수의 스위퍼를 좀 이제 맞아 나가니까 다른 선수들의 스위퍼도 이렇게 공략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서 7월 어디 보자 7월 30일 7월 30일은 간보아 선수 대 간보 vs 김도건 선수인 걸로 아니다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밑에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밑에만 생각이 나네요. 목지윤 선수? 네, 목지윤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단은 목지윤 선수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거든요. 목지윤 선수를 시즌에 만난 적이 있나? 한 번도 안 만났네요. 네, 목지윤 선수도 첫 만남인데 시즌 성적이 사실 좋진 않기 때문에 6.29 평균 자책 3승 5패 그 다음에 48.2이닝인데 사실은 선발 대진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은 로건 선수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사실 강한 투수들은 아니라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투수들인데 참 롯데라는 팀은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간보아 선수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위닝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매치업이죠. 사실 매치업이고 화요일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잠깐만 29일 화요일이구나. 화수목이죠. 화수 목요일 첫 단추가 중요하고 화요일 경기를 만약에 진다 해도 이제 투수를 좀 아낄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필승조 4인 중에서 안 쓰고 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만약에 경기를 못 이기면 네 왜냐면은 우리가 필승조가 딱 4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윤성민 심재민 선수가 굉장히 등판 조건이 까다롭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 화요일 경기 수요일 경기에서 4인조를 다 써버리면은 DD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선발들이 잘해주면서 그거 잘 넘긴 것 같은데 화요일이 중요한 거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데이비슨 선수가 또 부상 상태긴 합니다. 그렇고 후세 때문에 틀린 거가 그거는 사실은 일반 팬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알면은 제가 야구계에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냥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촉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그냥 느낌이 좋다 안 좋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고 김영준 선수가 롯데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고요. 그 최우재님 말씀대로 박건우, 박민우, 김영준, 김주원 선수 롯데한테도 강한 선수들이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롯데는 늘 그렇지만 롯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붙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팀입니다.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아야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웅 선수가 굉장히 무섭다. 박세웅 선수가 스스로 쿠세 고쳤다고 얘기를 했나요? 근데 뭐 쿠세고 뭐건 일단 본인이 그렇게 좀 캥기는 부분에 해결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너무 좀 멘탈적으로 좀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NC인 팀 자체가 거대한 로네상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늘 까다로웠죠. NC가 만만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단하고 나서도 창단하자마자도 거의 진짜 첫 해 둘째 정도 말고 계속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죠. 항상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던 것 같고 발판 위치를 바꿨나요? 발판 위치를 그 구강윤구 선수가 발판 얘기하니까 김진욱 선수 얘기하면서 발판 위치를 바꿔보면 어떠냐는 얘기를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강리호 코치죠. 강리호 코치가 유튜브에다 계속 그런 분석을 올리고 있는데 일반 굉장히 전문적인 당연히 선수 출신이니까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리호 코치님 말씀이 다 맞진 않겠으나 어쨌건 선수 출신의 얘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어디 보자. nem님 요즘 중견수 자리 놓고 감론 의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견수 주전 장두성 그다음에 백업 황성빈 이 저는 베스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서고 안 서고의 차이인데 황성빈의 계산 안섬 긍정과 부정이 둘 다 200%죠. 네, 긍정일 때는 진짜 아니 이런 미친 짓을 나쁠 때는 아니 이런 미친 짓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장준성 선수가 수비에서 일단 워낙에 판단이 좋고 편안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 서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타격도 제일 때리고 나가는 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성민 선수는 그냥 갖다 대고 뛰는 거고 김동현 선수는 많이 곤란했는데 장준성 선수는 공을 때리고 나가죠.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황성민 선수는 뭐 주전으로 쓰건 백업으로 쓰건 대체가 안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성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 안 서는 플레이가 아무도 못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전이 아닐 때 능력이 100% 나오는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황성민 선수는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박승욱 선수가 일주일 잘 버텨줬는데 감독님 성향상 아마 계속 좀 베테랑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박승욱 선수가 지난주 수비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또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또 바꿀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우진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대타 가능하려면 박승욱이 스타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후반 이호준으로 수비 잠그기 가능. 이것 때문에 박승우 선수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비에서 뭐 나름 실수 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일단 스타팅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가 너무 좁긴 한데 또 이호준 선수도 계속 스타팅으로 하는 수비가 좁아질 거. 이게 맹점이 그 야구를 우리가 제대로 안 해본 그냥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당연한 얘기가 계속 뛰면 체력이 떨어지고 수비 몸이 더 떨어지고 뭐 전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박승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타팅 그대로 가고요. 이준 선수를 잘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딱히 마땅한 지금 대체 자원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전민지 선수는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이나 감을 찾고 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전민재 선수를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박승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그렇고 자 유격수 박승욱 수비 불가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근데 팀에 지금 딱히 대체 자원이 없어요. 박승욱이 스타팅 유격수 안 보면 누가 보는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경험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고 한태양 선수는 지금 2루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들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어차피 계속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태양 이승민이 너무 좋은데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약간 좀 안 좋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유격수를 학생 때 본 선수니까 본인이 스프링 캠프 때 유격수를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프로에서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살 시즌엔 유격수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때 수비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몸도 커지고 하면서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고 나승엽 선수는 저도 걱정은 안 하는 게 그 기본 클래스는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올해 안으로 폼이 안 올라올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계속 폼이 안 올라오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올해 아닐 수도 있고 뭐 올해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선수가 이렇게 스르륵 할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의심은 크게 안 합니다. 의심은 크게 안 하고 어디 보자. 김민성 선수를 유격을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렵죠. 재작년에 에서 그 오지환 선수 부상이 한 달 정도 보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2년 전 얘기니까요. 또 좀 시기가 달라진 것 같고요. 시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급하면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는 있는데 뭐 가능하면은 선택지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손호영 선수도 원래는 3루보다는 뭐 유격수 쪽이 메인으로 치부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사실 3루 유격수 보기엔 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민성 유격, 손호영 유격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는 거 보면 박승국 선수가 지금은 스타팅 유격수로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야구의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잘하고 있으면 가급적 뭐라도 건드리지 말자. 이게 약간 야구의 기본적인 어떤 불문율 중에 한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팀이 5연승을 하는데 어떤 뭐 부상이거나 그런 문제 아니면 굳이 없거든요. 굳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팀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팀이 잘하고 있고 박찬호 선수는 저는 안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정도 출혈을 주고 영입할 정도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팀의 유격수 자원들이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박찬호 선수의 영입할 정도로 급하진 않다. 그러니까 팀의 자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베테랑을 선호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이 서고 안 서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멘탈적인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많이 좀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갑자기 유격수 얘기까지도 빠이어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박승국 선수가 제가 재작년에 그랬는데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한 2주 안쪽으로는 되게 괜찮게 합니다. 근데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편이라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서 약간 또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까지만 잘 버텨주면 또 전민재 선수가 좀 재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바통 터치가 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전재성님 기아 인시 트레이드 타 팀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롯데만 보기 때문에 다른 팀의 어떤 선수들에 대해 정확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몰라서 이거는 뭐 함부로 언급하는 게 또 기아 NC 팬분들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이호준 선수는 사실 올해 끝나고 군대로 가는 게 베스트긴 해요. 왜냐하면 또 전역하는 선수도 있고 하니까. 한태양 선수 유격 뭐 이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일단 올해는 2루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박찬영 선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너무 수비가 딱딱해서 조금 더 좀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렇죠. 뭐 한태양 선수 유격은 스프링 캠프 때 훈련시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유격수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쓰는 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니고 지금은 방망이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방망이를 더 잘 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김민호 코치가 뭐 야전형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방망이에서 더 가능성을 봤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도 엄청 좋게 했고 했는데 방망이가 일단 돼야지 뭐 어느 포지션을 가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구 대처 안 되는 건 경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태양 선수도 불과 저번 달만 해도 변화구 대처 한 개도 안 됐는데 계속 나오고 본인이 자신감도 쌓고 계속 보다 보니까 변화구 대처가 이제 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뭐 변화구 대처 안 된 건 제가 봤을 때 직구 대처 안 되는 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구 스피드 못 따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배트 스피드가 아예 못 따라가는 거라서 못 쳐지는 건데 변화구 대처는 경험이 쌓이면은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호준 선수도 타격에서도 굉장히 저는 그 재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도 너무 크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이호준 타격도 분명히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보자. 그리고 이제 이호준 선수 얘기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사담이지만 제가 이호준 선수 유니폼 산다 얘기하다가 어제 아래 샀습니다. 샀는데 마킹을 안 붙이고 왔어요. 마킹을 안 붙이고 와가지고 마킹을 붙이러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샵에서 바로 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바로 유니폼 샵에서 바로 찍는 날에 갈 거거든요. 그게 사실 경기 있는 날 12시에 가면은 바로 찍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마킹은 자수로 저도 자수가 좋은데 사설로 가면은 인센티브가 안 가기 때문에 자수가 있는 선수들은 자수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없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열마킹으로 가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었고, 자 장두성 이우천 뭐 트레이드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트레이드 얘기는 마감. 트레이드 이야기 마감. 깊게 이야기해봤자 일반 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얘기하는 거는 뭐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드 얘기는 이제 마감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꺼내주시면 좀 얘기 나눠보고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유니폼 태워 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니폼 태워 먹은 얘기가 제가 조금 그 셀프 마킹 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유니폼 다리미 셀프 마킹, 이게 일단은 그 권장 다리미 온도가 150도거든요. 근데 이게 그 뭐고 울인가? 하여간 되게 낮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다리미로선 되게 낮은 온도거든요. 되게 낮은 온도라서 150도로 맞추면 진짜 안 붙습니다. 진짜 안 붙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15초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눌러줘야 합니다. 눌러줘야 하는데 이게 150도로 하면은 유니폼이 안 녹습니다. 안 녹는데 제가 이제 미스가 뭐냐면 150도로 해서 안 녹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150 깝깝하니까 180도로 올려서 해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온도 올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손수건 안 되고 하니까 유니폼에서 치즈 스틱이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셀프 마킹은 안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150도로 하고 손수건이나 그 기름 종이 올리시면 절대 안 탑니다. 안 녹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꼭 지키십시오. 이게 깝깝하다고 해서 올리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온도를 꼭 준수하시고 그 위에 손수건에 기름종이 올리시고, 기름종이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기름종이는 그 전사열 마킹은 그 묻어 나오거든요. 기름종이에 묻어 나와서 그 여러 장이 있어야 돼요. 기름종이가 여러 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 장으로 계속 쓰면 이게 번져가지고 그 유니폼에 자국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 셀프 마킹을 하신다면 이런 사항들을 조심하시면, 종이 호일, 종이 호일입니다. 기름종이가 종이 호일. 뭐 기름종이도 그 말 아닌가? 아무튼 종이 호일 다이소에 파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열 마킹 기계가 안 비싼가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열 마킹 기계 한번 검색해 볼게요.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열 마킹 기기 제일 싼 게 이건가 본데요. 10만 원 정도 하는 이거 같은데, 근데 너무 작다. 유니폼을 하기엔 이 사이즈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우리가 보는 그 샵에서 있는 거는 요런 스타일인데 이것도 별로 안 비싼데?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하네? 괜찮은데? 근데 15만 원인데 본전이 나오려면 못해도 한 10번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좀 고민이 되는데 약간 뭐 대신 찍어주는 어떤 부업 같은 걸 해야 되나? 한 번 찍어드리다 한 3,000원 받고,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서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진짜 15원밖에 안 하네. 이게 그 우리 유니폼 샵에 있는 게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파란색 기계인데 요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아니다. 네, 사진 않을 건데요. 사실 그 셀프 마킹을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셀프 마킹 사유. 그 카파 유니폼 마킹을 안 해주니까 이게 제일 큽니다. 카파 유니폼 때문에 한 게 제일 커서 이제는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셀프 마킹을 한다면은 어센틱에 사수형 마킹지 붙일 때나 하겠죠. 네, 근데 코가 안 붙여줍니다. 코가 안 붙여줘요. 안 붙여줍니다. 차라리 그 사설 마킹 그 가게에 가시면은 거기서 5,000원인가 받고 붙여주는 가게들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마킹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딴 얘기 나온 게 아시안 게임, 이민석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26년 시즌, 26년 이제 가을쯤이죠. 근데 저는 상무 준비하고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제가 꼬이는 것도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금메달 딸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군대 계획이 있으면 군대 계획대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싱싱님, 그 레이에스 선수 202안타 기록 깨는 거 지금 페이스가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변수라 하면 고의 사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가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의 사구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게 타격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근데 약간 시즌 막판까지 진짜 아슬아슬하게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날 돼봐야 알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희 선수 3루랑 지타 중에 어디 가려나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한동희 3루, 지타? 둘 다 들어가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풀타임 3루도 아닐 것이고 풀타임 지명타자도 아닐 거예요. 그냥 지명타자 슬롯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는 거고, 지명타자 슬롯은 돌아가면서 활용을 할 것이고, 3루와 지타 왔다 갔다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사실 한동현 선수 군대 가기 전에도 3루 수비에 대해서 너무 평가 절하가 너무 크다고 좀 생각을 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잘하는 건 아닌데 막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내는 막 이 정도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무에서 많이 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조금은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노시안 선수는 FA가 27년 시즌 끝나고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벌써 언급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야 그냥 뭐 시아나 롯데 요키즈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직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뭐 하나 팬분들한테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때 돼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뭐 그때 노시안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을지 못하고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우리 팀의 그때 뭐 3루 1루 상이 어떨지도 뭐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멀리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고 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멀리 안 봐요. 길어야 한 2달? 네, 멀리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남은 이제 석 달 조금 안 남았는데 그 정도만 보고 그냥 이제 계속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도 근데 수비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서 그리고 일단 올해까지는 팀에 돈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 끝나야지 뭐가 이제 돈이 좀 풀리지 올해까지는 너무 페이로 잡아먹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력으로 잘 하면 되는 거라서 뭐 외부 영입 이런 건 아직은 얘기 안 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용 선수가 맞아 군대를 안 갔구나. 다들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준용 선수가 군대를 안 갔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무튼 뭐 갑자기 군대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좀 들어가고 이제 잠시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 얘기 나누고 계시고 잠깐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